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5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7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골짜기라는 의미의 곡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곡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골짜기에 해당하는 곡자가 있겠고요.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바로 골짜기라는 의미의 곡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인쇄용 한자와는 달리 손으로 쓸 때는 불화자처럼 쓰니까요.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곡자를 인쇄용으로 쓸 때와 손으로 쓸 때는 약간 모양새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곡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뭐 조금밖에 없는 건 아닌데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등성이와 등성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곳을 계곡이라고 하고요. 이제 계곡은 물이 많을 때 시내를 형성하는 그런 특성을 갖죠. 심산유곡이라고 할 때 이 유곡은 으스스한 스산한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깊은 산에 그 숲이 아주 울창한 계곡이라서 으스스한 분위기가 나는 그러한 곳을 심산유곡이라고 한다. 협곡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계곡과 같은 말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리학적인 측면에서는 발생 원인이 전혀 다르죠. 계곡은 침식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데 반해서 협곡은 땅의 융기나 침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곡이 상대적으로 이 깊이가 깊지 않고 또한 상대적으로 이 산세가 완만한 데 반해서 협곡은 아주 급격합니다. 깊이도 깊고 이 그 산세가 아주 급격하기 때문에 계곡은 이 계곡에서 산 정상으로 이렇게 무난하게 등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곡은 이 등산이 안 돼요. 이 워낙 이게 경사가 급하고 또 돌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협곡이 많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협곡이 철원에 있는 그 협곡이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곡풍이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 쪽에서 산 정상 쪽으로 부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통상 낮에는 곡풍이 붑니다. 그리고 밤에는 산 정상에서 골짜기 쪽으로 산풍이 불죠. 귀곡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나오는 골짜기 또는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죠. 율곡은 신사임당의 아들이죠. 이름이 이입니다. 성이 이시고 호가 율곡이죠. 칠곡은 경상북도에 있는 군 이름입니다. 구미 밑에 있고 대구 위에 있는 지역이죠. 실제 이제 그 6.25 때 마지막 남았던 낙동강 전선에 뭐 다부동 전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요 이제 칠곡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던 사생 결단의 전투들이 있었죠. 두 번째 한자는 독자가 되겠는데요. 혼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의미의 독자가 되겠습니다. 홀로 독이라고 읽게 되죠. 독자가 이제 이렇게 이제 써진다라는 걸 보시게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해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홀로 독. 자가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삐쳐 올리는 거죠. 혼자다. 외로이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홀로 라는 의미의 독자가 되겠습니다. 단독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혼자 일행이 없이 그런 뜻이고요. 독자라고 하면 아들로 볼 때 딱 하나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아들만으로 볼 때 아들이 둘, 셋이 아니고 딱 하나다. 무남동녀는 이게 무가 없을 무. 이 남이 남자라는 남이지만 아들이란 뜻이고, 요 독이 혼자인 여가 딸이란 뜻이에요. 여자이지만 딸이란 뜻으로 아들은 없이 딸만 딱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고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남동녀를 고명 또는 고명딸이라고도 하죠. 사실은 이제 딸이라는 말이 고명이라는 말과 중복되는 말이지만 고명 또는 고명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생활을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독채라고 하는 것은 집 하나를 완전히 다 사용한다 라는 뜻입니다. 주로 전세나 월세를 이렇게 렌트할 때의 개념입니다. 집 전체를 다 쓴다 라는 의미로 표현이 되고 있는 말이고요. 독특하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구분이 되게 특징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독창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본뜨지 않고 나름대로 혼자만의 특색이 있게 만들어진, 그래서 이게 이 의미 자체는 창의적으로 만들어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꼭 창의성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기 때문에 쓸쓸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독재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또는 통치자가 국민이나 또는 행정 업무를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권력 체계를 얘기합니다. 독재 정권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나 또는 행정가의 의사를 항상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무시하고 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를 독재라고 얘기를 한다. 독일은 유럽의 한 국가죠. 절머니라고 하는 국가라고 그냥 국가의 이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사자가 되겠는데요. 뱀이란 뜻입니다. 이 글자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 한글의 리을처럼 이렇게 되면 이게 몸이라는 이름의 기자가 됩니다. 근데 얘가 요 가운데까지만 이렇게 점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미라는 의미의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위까지 쭉 올라가면 뱀이라는 의미의 사자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삐쳐 올리면 되겠습니다. 뱀이라는 의미의 사자는 그렇게 많이 쓰는 그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대표적인 글씨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서 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자는 천간지지에서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죠. 그 12개 중에 하나인 사자죠. 해서 사시 그러면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할 때 이 자가 자정 그러니까 밤 12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밤 12시라 하면 2시간 간격이니까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해서 자축인묘 진사하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의 시간대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을사늑약이라고 하면 을사년에 그 체결된 조약을 얘기합니다. 이 조약으로 이게 이제 1905년이 을사년이죠. 이 조약으로 조선 즉 그 당시는 이제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이 일본에 복속되는 이제 결과를 낳죠. 1910년에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을사늑약 체결에 혁혁한 공을 세운 5명의 매국노를 가르치는 거죠. 을사사화는 을사년, 이 같은 을사년이지만 이 을사년과 이 을사년은 다르죠. 이거는 1905년이고 요거는 1545년이에요. 조선 명종 때 대윤과 소윤이 정치적 파벌 싸움을 하던 그런 이제 그 아주 심하게 그 사대부들이 투옥이 되고 귀양을 가고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죠. 이제 우리가 독사 할 때 이 사자가 뱀사자를 쓰는데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 사자를 쓰지 않습니다. 이 사자를 쓰지 않고 우리가 얘기하는 뱀이라는 의미의 사자는 따로 쓰니까요.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초급에서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중급에 올라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제 하나의 부수와 3개의 한자 그리고 독자에 한해서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 쓰고 있는 10개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데 있어서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